안녕하세요. 홍승인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고충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성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서 신고를 받게 되면 선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성희롱, 성범죄 등 각종 성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신고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빨리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은 역시 선고충심의위원회에서 미해당, 미성립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미해당, 미성립 결정을 받게 되면 법무 또는 기타 수사기관으로 사건 자체가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실제 제가 맡았던 사건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선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미해당, 미성립 결정을 받게 되면 아예 징계 단계로까지 넘어가지 않고 사건 자체가 종결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지난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것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라든지 불쾌감을 느꼈다라고 하면 성사건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성사건으로 신고가 되기만 하면 그 즉시 가해자는 피해자하고 분리조치되며 다른 부대로 이동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접어들게 됩니다. 일례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실제 있었던 실제 사례를 좀 각색한 내용의 사건 내용입니다. 상급자하고 하급자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급자 여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요즘 운동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고, 상급자는 거기에 대해서 왜 운동하냐, 지금 보기 괜찮다 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하급자는 요즘 살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고, 상급자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뚱뚱해 보이지 않아, 지금 딱 좋아 보이는 것 같아 라고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급자는 자기가 성적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다면서 이를 갖다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한 즉시 이 가해자는 분리조치 당하게 되는데요. 다른 부대로 가서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봐도 자기는 성희롱 한 적이 없고 성 관련된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참 희한한 일이다, 난 도저히 생각해도 모르겠다 라고 해서 결국에는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같이 감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감찰 조사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례가 좀 과장되고 좀 부풀려져서 신고가 된 사안입니다. 심지어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너 보기 좀 그렇다, 약간 통통해 보이는데 운동할 필요가 있다, 또는 너 몸매가 괜찮던데 라고 얘기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례에 대해서 먼저 다이어트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괜찮다라는 취지로 얘기해 줬을 뿐이지 어떠한 그런 몸매에 대한 평가를 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최초 조사 때부터 잘 진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 신고자가 신고한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면 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런 얘기보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날 왜 신고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찰 조사하는 과정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사이가 괜찮았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어떤 질책을 했다거나 아니면 사이가 틀어지게 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무고의 동기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잘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조사를 잘 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필요한 증거 자료들을 수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그런 인원들 있다면 그 인원들에 대해서 목격자로 조사를 신청한다거나, 아니면 그게 부담스러우면 나중에 선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증인으로 이 인원을 증인 신청해서 그 자리에 출석시켜야 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증인이 안 되면 사실 확인서라도 작성을 해서 증거물로 제출하는 게 좋은데요.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이 인원에 대해서 사실 확인서를 받는데 2차 피해, 2차 가해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사실 확인서에 대해서 조금 2차 피해라든지 2차 가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된다면 반드시 변호인하고 서로 상의하에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서 사실 확인서를
구비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사실 확인서 이외에도 그 인원하고 괜찮았던 그런 카톡 내용이라든지 문자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확보를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음 자료가 있다면 그 역시도 좋은 자료니까 반드시 제출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잘 지내왔다는 그런 정황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희롱 사건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한참 지난 이후에 신고가 되었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여러 사람이서 회식도 하고 단 둘이서 차도 마시고 그리고 선물 등을 주고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정황 증거가 있다면 역시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증거 수집을 한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 의견서에 그걸 다 첨부를 시켜서 미리 사전에 선고충심의위원회로 제출되게 됩니다. 감찰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선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찰 조사 받은 다음에는 그 자료를 갖다가 인사로 넘기고 인사에서 선고충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고충심의위원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 위원들 다수가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 있어서 그 위원들은 보통 많게는 10명, 좀 작으면 7, 8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물론 외부 민간 위원도 2, 3명, 많게는 4, 5명까지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선고충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고 선고충심의위원회에서 질의응답 그리고 최종 진술까지 거치게 되면 심의위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성희롱인지 아닌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물론 선고충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가 원하면, 신고인이 원하면 그 자리에 참석해서 피해자나 신고인도 소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선고충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사전 토의를 하고 피해자가 참석을 하게 되면 피해자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고 그 이후에 가해자 피신고인으로 지목된 인원이 와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때 질의응답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질문들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질문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과 예행 연습을 함께 하고 들어가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 사실관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었는지 그리고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그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준비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 진술을 하게 되고 퇴장을 하게 되는데요. 퇴장하고 난 이후에 투표를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되게 되고 그 결정을 통해 가지고 지휘관이 결재를 하게 되면 당사자한테 그 결과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가 선고충 심의위원회 단계라고 하는데 선고충 심의위원회 단계까지 신고당하고 나서 선고충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결과를 받기까지 길게는 3개월이지만 짧은 부대는 한 달 만에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서 선고충 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미해당 결정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징계 쪽으로는 가지도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 설사 피해자 또는 신고인이 이를 갖다가 고소를 하더라도 선고충 심의위원회에 있었던 그런 미성립 결정이 상당히 유리한 증거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선고충 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해당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징계위원회 가게 되더라도 선고충 심의위원회에서 설사 성희롱 해당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는 제3의 경우에 무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선고충 심의위원회로 올라가는 사건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성희롱에 대해서 여전히 끊임없이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서 실제 제 사례에 있어서도 다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성희롱 미해당 결정, 성희롱 미성립 결정을 받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신고를 당해서 분리조치되었다 주저하지 말고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